기후위기, 이제는 기후재앙이라는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왜 이렇게 심각해졌을까요? 유럽의 크루즈선이 자동차보다 훨씬 더 많은 이산화황을 배출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6천 명가량의 승객을 태우는 대형 크루즈선은 하루에 10만 갤런 이상의 그 연료를 소비한다고 합니다. 크루즈선 한 척이 하루에 배출하는 이산화황의 양은 자동차 100만 대가 배출하는 것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크루즈 선상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도시에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2030년까지는 LNG를 사용하는 저탄소 연료로 전환하고 2050년까지는 무탄소 선박으로 전환하여 수소 연료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티베트 빙하에서 고대의 바이러스가 발견되었습니다. 시베리아 티베트의 영구 동토층이 녹으며 고대 병원체가 발견되었다는 내용입니다. 15,000년 전 티베트 고원의 물이 얼어붙어 빙하가 되었습니다. 이때 수많은 미생물들이 이 얼음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은 살아남지 못했지만 얼마 전 과학자들은 이 얼음 속에서 지금까지 알려져 있지 않은 28종의 바이러스를 발견했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전 세계의 빙하가 점점 녹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만 년, 수십만 년 동안 빙하 속에 갇혀 있던 다양한 미생물이나 바이러스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습니다. 2016년 8월 시베리아 야말반도에서 탄저균이 대유행하며 술록 2,000마리가 떼죽음을 당하고 사람도 96명이나 감염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원인은 영구 동토층이 녹게 되면서 75년 전 탄저병으로 죽은 술록의 사체가 같이 녹게 되었고 그곳에 있던 균이 외부로 노출되어 퍼지게 된 것입니다. 툰드라 유목민이 예전에는 땅을 파서 음식을 보관했으나 최근엔 냉동고를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6월에도 눈이 와서 쌓이는데 이제 6월에는 눈이 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베리아 영구 동토층이 녹으며 메탄가스가 방출되면서 직경 100m에 달하는 거대한 구덩이가 생성된 모습입니다. 또 시베리아 땅속 송유관 균열로 기름이 유출되어 심각한 자연 환경 오염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2020년 5월 2만 1,000톤이 넘는 원유가 북극해로 방출되어 총 14,000평방미터 이상의 오염이 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이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만주벌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송유관 노출로 송유관 곳곳에 균열이 생기고 기름 누출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송유관은 석유나 원유 운반을 위해 설치된 관입니다. 초기 설치 비용이 많이 들지만 교통수단보다 훨씬 편리하고 반영구적이며 위험과 비용이 절약됩니다. 시베리아 지방에서 생산된 원유가 송유관을 통해 유럽 각지로 수출되고 있었는데 기후변화로 인해 시베리아 영구 동토층이 녹아 지반이 침하되면서 그 송유관이나 저장고를 지탱하던 기둥이 망가져서 기름 유출 사고가 잦아졌습니다. 자, 다음은 베네치아입니다. 베네치아에서는 기후변화로 때 아닌 물난리가 자주 발생합니다. 2021년 8월 11일 자료입니다. 자, 아쿠아알타로 침수당한 산마르코 광장의 모습입니다. 아쿠아알타는 원래 이탈리아어로 만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탈리아 북부에서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이상조위 현상을 말합니다. 보통 9월에서 이듬해 4월 사이에 발생하는데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한여름에도 아쿠아알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이상 폭염이 일어나면서 대형 산불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구온난화로 겨울은 더 추워졌습니다. 북극온난화가 그 원인이라고 합니다. 2018년 1월 북미에서는 체감온도가 영하 70도로 19명이 숨졌고 호수에서 콧구멍을 내놓고 겨울잠을 자던 악어가 물이 얼어붙어 갇혔습니다. 나무에 붙어있던 청설모가 얼어붙고 이구아나가 냉동 상태로 나무에서 떨어졌습니다. 한겨울 서울이 추위의 대명사인 모스크바나 삿포로보다 더 춥기도 합니다. 중위도와 극지방의 기온 차이는 기압의 차이를 유발해서 제트기류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지구온난화로 극지방이 따뜻해지면서 제트기류가 약해져서 북극의 찬 공기를 막아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엔 폭염, 겨울엔 혹한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2021년 12월 1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강력한 토네이도가 휩쓸고 지나가면서 최소 1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미 중부 지방에 연방 자원을 즉각 투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주로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철에 발생하던 토네이도가 이례적으로 한겨울에 발생한 것입니다. 그즈음 미국 8개 주에서 50개의 토네이도가 발생했습니다. 켄터키주에서 날아간 가족 사진이 240km 떨어진 인디애나주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서울과 대전 사이의 거리가 200km가 채 안 되니까 얼마나 멀리 날아갔는지 짐작할 수 있겠죠. 다음은 쿠웨이트입니다. 2021년 7월 10일 직사광선에 노출된 도로가 섭씨 70도를 기록하며 차량의 부속품이 녹아내린 모습입니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비둘기도 더워서 나무 그늘 아래 모여있는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지구의 그 기후 재앙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아시다시피 지구의 기후는 이산화탄소의 농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산화탄소의 양으로 본 국가 순위에서 우리나라의 현황을 보겠습니다. 1976년 20위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2014년 9위까지 올라옵니다. 2020년 10월 우리나라에서도 탄소 중립 2050을 선언했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는 것입니다. 탄소 중립이란 탄소 배출량과 탄소 흡수량의 균형을 의미합니다. 즉 이산화탄소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화석 연료에 기반한 기존의 모든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특히 전기는 날이 갈수록 더 많이 필요해지고 전력 생산에 있어서 재생에너지 개발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현재 독일은 재생에너지가 가장 많이 보급되어 활용되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기에 발맞춰서 재생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할 시기가 온 것입니다.